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네요. 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조국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사퇴 입장문을 오늘 오후 2시에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예. 조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의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국민들을 향해 사과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조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어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관한 내용도 말미에 좀 있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장문이 나왔고 퇴근길에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요. 거기서 조 장관은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다. 더 주요하게는 국민들이 마무리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가족들 문제도 있었을 테고 본인도 밝혔습니다만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중도에서는 자한당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점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내 의원들 제가 좀 만나보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국 장관 지지세가 높은 것 같은데 바닥 민심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지역구 의원들 제가 좀 만나봤는데요. 그런 면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보회의 주재하면서 관련해서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다라면서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 장관의 거치 결단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들을 실현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 이런 의중이 좀 담긴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그런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 장관이 소명을 나름대로 완수하고 물러난다 이런 것을 평가한 발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조국 장관이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놓아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의 문제점도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네, 언론을 향한 메시지로 내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박정호 기자는 본인이 기자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조국 전국에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들 대통령 이야기처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네, 동감을 하고요. 특히 경주마식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얘기, 특히 수사기관의 얘기만 받아쓰는 그런 문제점들 좀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촛불 집회 취재 나가서도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론 바뀌어야 된다. 좀 잘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 개혁 그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국 전국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분석해보면 절반 이상이 검찰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고위층에 따르면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과연 이걸 단독으로 달고 낼 수 있는 문제냐.
그런 부분들에서 성찰이 필요해 보이죠, 사실은. 예. 특히 이제 법조 기자들, 검찰이 흘리는 소스, 검찰 발 기사들, 이걸 거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거부해서 눈밖에 난다면 다시는 수사 관련된 정보를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이 주는 소스나 이런 게 계속 살아있는 그런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단독, 속보 이런 걸 예. 달고 나가기 좋고, 품을 좀 덜 들이면서 예. 빛날 수 있는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언론이 관행처럼 해왔는데, 이런 점들은 고쳐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반응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고위 전략회의,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돼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 입장도 있는데요. 조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발표에 대해서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 입장은 상반돼 있는데요. 한국당은 너무 늦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 규정이다라면서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예. 여야 반응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의원들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오늘 수보에서 대통령이 사과한 거 아닙니까? 예, 유감을 표명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또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나왔나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요. 예. 지금 한편에서는 지금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차기 장관 내정서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김호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한마평에 오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조국 장관 두 번째 검찰 개혁안.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조국 장관이 오후에 사의 표명하기 전에 오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안 내용을 보면 검찰 특수부라는 이름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예.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 대구, 광주 그 세 개의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가 되는데요. 이름이 특수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예, 특수부 역사를 봤더니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후에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포괄적이죠.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는데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 대구, 광주의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행일인 내일을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수사는 계속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정관 예우도 금지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 어쨌든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본인이 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발표하고 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됐었는데, 조사 중간에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 받는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보도된 오후 2시 이후에 조사 중단을 검찰에 요청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받아들여서 오후 3시 15분쯤 귀가 조치됐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바로 귀가를 했는데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께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꼼꼼히 마치고 밤늦게 귀가를 했었는데 오늘 조서 열람 없이 바로 귀가한 것으로 봤을 때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에 심적 동요가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부르겠네요, 그러면? 네. 뭐 조사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요. 더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뭐 한 달 전부터 나왔죠. 예.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정 교수가 구속될 만한 그런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 둘 중에 어떤 이유가 됐든 검찰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좀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도 좀 일찍 조사가 끝났고 아직까지는 조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가짜뉴스가 있던 것 같은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가 오늘 입장을 내놨어요. 악의적 허위 사실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이 조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에 탑승한 2명의 항해사 중 1명이다. 1등 항해사 A씨가 이 처남 정씨 회사에서 세월호를 옮기자마자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런 글이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았거든요. 네, 법무부가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확인했고요. 이게 참사 직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받으러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말짱한 모습으로 해경에 연행되는 정모 씨라고 적은 SNS 글도 유포가 됐었는데 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법무부가 확인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이걸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바로 수사에 착수한 그런 모습인데요. 예. 한겨레 본사가 있는 서울 공덕동을 관할로 하는 서울 서부지검에 이게 고소가 됐는데 형사 4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바로 곧바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의 일인데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분들이나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이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아마 아베 총리와도 만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좀 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23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해요. 예. 네, 만나긴 만나는데 이때는 좀 각국 대표단이 다 참석하는 만큼 내밀한 얘기를 못 나누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따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총리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갈등의 전환점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과거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강제징용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전환점이 될까?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베 총리의 말하는 것 봐도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강경한 거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태풍 피해 위로하고 조금 그래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양측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보이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한일 갈등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사실 2005년도에 아베 신조 총리가 방한했을 때 그때는 의원신문이었죠. 그때 아베 의원하고 같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눈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총리가 언론인 시절에 일본 특파원도 했고 하면서 일본에서 잘 안다. 그래서 예.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국감이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걸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바로 이 명재권 부장판사죠.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 이런 게 좀 집중이 됐는데요. 예.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명재권 판사가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에 있어 단순히 법관의 재량권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70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구속의 사유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명재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게 법률 위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하나 사안 할 때마다 이렇게 재판장을 국감에 부르면 네. 재판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민주당의 반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뭐 명재건 부장판사의 국감 증인 채택 이런 문제는 재판 개입이자 상권 분립 침해다. 예. 이렇게 부장판사를 증인 채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말을 좀 전해드리면요. 영장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해서 국회가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하려는 시도가 너무도 참담하다. 국회의 권능과 직위 직무를 이용해 지급 진행 중인 사건, 기소된 사건, 행해지는 영장에 대한 심판을 의사 진행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다는 건 결단코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만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에서 국회에서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야 입장에 따라서 판사를 계속 국감에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TMI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저는 2부 인터뷰 코너로 돌아옵니다.